안녕하세요. 충남 미래전략연구원 개원 기념 사업인 미래전략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3차 포럼인데요.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미래전략연구원의 원장 이윤석입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차 포럼에서는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도시개발이라고 하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안들을 다루어야 하는 작업일 텐데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도시개발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도시개발이라고 하면 도시를 뭔가 어떻게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아산시니까 아산시 위성 비율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 이렇게 아산시가 대체로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동쪽으로는 이제 천안시가 있고, 그리고 서쪽 편으로는 삽교호를 경계로 해서 옆에 당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산시 아래쪽에는 예산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시가지도 있고, 보면 군데군데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서북 쪽에 가면 바다하고도 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걸메리 갯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갯벌이 있는 아산만이 서북 쪽 위쪽에 있고, 그 위쪽을 아산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방조제를 막아서 그 위쪽에는 이제 아산호라고 해서 민물이 있는 아산호가 있고, 이 서쪽 편에는 삽교호라는 큰 또 방조제를 막은 또 어떻게 보면 일종 인공 댐이 있죠.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산시는 이제 굉장히 독특합니다. 산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곡교천이라는 천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곡교천의 모양을 보면 지도상으로도 이렇게 보이지만 곡교라는 그 한자어 자체도 보면 이렇게 굽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곡교천이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산시의 가운데를 곡교천이 이렇게 흘러서 가고, 곡교천을 경계로 이 위쪽 부분 또 아래쪽 부분, 이 아래쪽 송악 쪽에 가면 산이 조금 울창하죠. 네, 이런 모습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도시개발이라고 하면 이런 도시, 산도 있고 바다도 접해 있고 가운데 천도 흘러가고, 여기 조금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저수지, 호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호수도 많고, 또 이런 이제 도시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제 그거 하는 것이 이제 도시 개발 일이죠. 그런데 뭐 우리 40만 가까운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40만 명 중에 한 명인 일반 한 사람의 시민이 도시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도시 개발을 하는 이제 최종 어떤 그 책임자는 시장이고, 시장이 그 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를 둬서 그 사람들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도시를 어떻게 계획하고 개발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도시 개발의 사업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서 도시 개발 사업, 그러면 이게 뭘까요? 도시를 계획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필요한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개인의 땅에 그냥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이렇게 뭔가 모아가지고 동의를 받거나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는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이렇게 소유해서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도시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고 해서 땅을 어떤 이 시행자가 미리 돈을 주고 다 사서 그 토지 소유자들은 다 돈 받고 그냥 나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행자가 하는 방식을 수용 방식이라고 하고요. 환지 방식은 땅을 전부 보상을 주고 이렇게 이제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소유자들의 그 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획해서 일종의 정리를 딱 해가지고요. 그 중에 한 뭐 절반 정도를 개발된 땅을 절반 정도 이렇게 토지 소유자들한테 돌려주는 방식, 그걸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 두 가지 방식 중에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토지 소유자들한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하기를 이제 토지 소유주들은 대체로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LH나 충남개발공사 같은 그런 기관에서 할 때는 대체로 수용 방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불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말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듣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재개발, 재건축 이 말은 사실 요 지방의 도시들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말도 좀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도시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심지에서 1km만 나가도 빈 땅이 그냥 질비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고 그냥 논밭, 빈 땅에다가 대도시를 도시개발 사업을 그냥 새로 하는 형태로 주로 하지, 기존에 있던 그 낡은 노후된 마을을 이렇게 허물고 하는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노후된 아파트, 낡은 아파트를 이제 허물고 새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산의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은 손꼽을 정도 아주 적죠. 대부분은 그냥 큰 택지를 마련해서 아파트를 만드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좀 들어볼 수는 있는데 많이 하진 않아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대표적인 게 서울시장이었던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그 재개발, 재건축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기존의 옛날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뭔가 새롭게 좀 해보자 이런 취지로 했던 사업인데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처럼 완전히 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이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 그래도 여기 이제 작은 동네 단위로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 짓고 또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제 그런 작은 규모의 이제 재생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는 약간의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말들은 그런 것들인데 아산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은 뭐 이렇게 횟수로, 빈도수로 봤을 때 굉장히 희소하고요. 대부분 도시개발 사업, 땅을 딱 정리해서 넓은 면적을 정리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아파트를 세우는 그런 도시개발 사업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계획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봤던 이 전체적인 아산시라는 하나의 도시, 다른 도시를 하더라도 다른 도시의 경우에도 그 도시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거냐, 어디를 산과 강과 이런 것으로 두고 어느 지역을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서 살게 할 거고 또 집을 얼마나 지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 다 계획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의 도시 계획을 그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의 최종 책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아주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보기 좋게 발전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그 최고 의사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면 여기는 난개발 천국이다, 그런 말 듣게 되겠죠. 그 지난 이제 민선 7기 때까지 민선 8기 들어와서도 아산시가 충남도에서 아산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도시개발 관련해서요, 아산시는 난개발 천국이다, 난개발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를 통제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제 천안은 이미 그 개발이 일찌감치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산은 천안보다는 개발이 훨씬 늦었죠. 그리고 천안보다는 평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넓은 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천안에 가서 뭐 하던 것들, 그런 이제 것들이 아산에서 이제 산업단지도 만들고 아파트도 계속 개발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자들이 이렇게 볼 때는, 건설업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뭔가 땅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기업한테 분양한다든지 또는 전원주택지 같은 거를 토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기반공사 해가지고 그거를 잘라서 집 지을 사람들한테 파는 게 그게 돈 버는 방법이잖아요. 그거를 아산이 하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산, 청양 이런 데는 전원주택지 이렇게 만들어놔도 분양이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아산은 돼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지 이렇게 해서 20세대, 30세대, 40세대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분양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할 때 난개발을 했어요. 난개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구역만 딱 허가 받아가지고 그 분양할 개수대로 딱 잘라서 뭐 30세대 딱 잘라서 땅만 분양하고 그럼 분양은 성공한 거죠. 그럼 돈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딱 하고 나서 30세대 하고 그 옆에 땅을 또 이제 이만큼 넓게 해서 또 30세대 또 분양하고 또 그 옆에 땅도 이어가지고 30세대 분양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그 개발한 땅을 보니까 땅이 뭐 엄청 몇만 평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 한 이렇게 30세대짜리 뭐 예를 들어서 뭐 200평짜리 30세대면 6,000평밖에 안 되잖아요. 땅이 그만큼 넓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공통시설을 안 해도 돼요. 상하수도, 놀이터, 뭐 노인정 이런 것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질 터만 딱 해서 딱 팔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그 3만 제곱미터인가 뭐 원래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을 개발하려면 시의 어떤 이제 허가를 받고 이 도시개발 계획을 해가지고 그거 개발해야 되거든요. 왜 이제 그렇게 넓은 면적을 개발할 때 왜 그렇게 하라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어 살 때 지금 시골 마을은 가면 30세대 해도 한 마을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10,000평 정도 뭔가를 이제 큰 넓은 땅을 이렇게 했을 때 거기는 수백 세대 들어가는데 수백 세대의 단지를 만들려면요. 거기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시설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진입 도로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 이런 거 들어가야 되죠. 뭐 300세대만 해도 큰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는 경로당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300세대면은 그 리가 이렇게 뭐 두세 개 나눠질 수도 있어요. 마을 회관 같은 거 있어야 되지. 또 쓰레기를 치우는 시설도 있어야 되지. 뭐 공원 같은 공간도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런 거 안 만들려고 이 이제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땅은 이만큼 넓은 땅이 있는데 이거를 요 부분만 딱 잘라서 자기 명의로 해서 일단 개발하고 요 부분은 요 옆에 땅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또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면적을 도시개발 계획을 가지고서 딱 할 때는 거기에 기반 시설들을 다 넣어서 해서 살기가 좋아지는데 업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집 한 채라도 더 팔려고 이렇게 쪼개서 개발하는 거예요. 이걸 쪼개기 개발이라고. 이 쪼개기 개발이 천국이 아산이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전임 시장 때, 박경기 시장님 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쪼개기 개발하고 싸워야 되겠다 해서 이 전체 구도를 보고 쪼개기 개발에 어떤 의혹이 있는 거면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실무종합심의회라는 이제 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해서 한 2년 남짓 그 쪼개기 개발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싸운 거죠. 그래서 그걸 막았습니다. 철저히 막았어요. 얼마나 이제 비판과 그 공세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길이 막히니까. 그런데 그 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난개발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가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도시개발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 아산시가 쪼개기 개발돼서 막 나중에 막 집만 잔뜩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중에 가보면 우리 여기 너무 불편하니까 뭐 해주세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도시개발 사업은 쪼개기 개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큰 면적을 이렇게 해서 잘 계획해서 근린생활시설 필요한 만큼 넣고 도로도 충분히 내고 커뮤니티 센터 공간 같은 그런 공간도 충분히 넣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에 있어서 뭔가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산시는 도시개발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있을까요? 도시개발을 할 때, 도시를 계획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의 집만 생각해도 생각할 게 많은데요. 이 큰 시가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를 개발할 때는 아주 그 정교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2040 아산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어서 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이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제 많은 용역비를 줘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항들을 검토해서 아산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지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면 그 도시가 어디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큰 줄기가 보이거든요. 도시가 이 틀을 벗어나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틀을 보고 하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이 책을 보고 따라서 하면 거의 이제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냥 건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잖아요, 도시. 사람들이 살고 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 기본계획 세울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참조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구가 얼마나 될 거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인구가 얼마나 될 거냐. 지금 2024년도인데요. 2040 아산 도시 기본계획에서 2040년도에 아산시 인구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거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추정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추정을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도에 올리고 국토부에 또 올리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너네가 너희 시에서 추정한 그 인구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된 건지 허황된 건지 많은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최대한 이 계획 인구를 높이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 인구가 몇 명 잡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한테 필요한 면적이 있잖아요. 한 사람한테 필요한 주거 면적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이제 시가화 용지라고 하는데 시가화 예정 용지라고 하는 그 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인구를 많이 늘려놔야지 시가화를 할 수 있어요. 더 넓은 땅을 시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이거 한 명이라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한 명이라도 높이려고. 그런데 아시잖아요. 지금 지방 소멸 시대라고 인구 줄지 않습니까? 인구 줍니다. 그래서 지방의 많은 지자체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 10년 후의 계획 인구를 늘리지 못하고 줄이거나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놀라워요. 2040 아산시 계획 인구 65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40만 명인데, 지금 40만 명에서 65만 명이면 25만 명 더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16년 후에. 굉장히 많이 잡은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추세를 봤을 때 아산시의 계획 인구는 이 정도로 잡아줘도 문제 없겠다라고 도에서 국토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겁니다. 천안은 지금 인구가 65만 명 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인구가 조금 줍니다. 천안은 이제 성숙기, 쇠퇴기 확 줄진 않겠지만 더 이상 아마 늘어나지 못하고 땅이 없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산시는 지금 40만 명이 육박하고 있는데 계획 인구가 2040년도에 65만 명으로 잡혀서 이제 충남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시가와 예정 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도시 개발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단계별 예정 인구 보면 1단계 2025년도에 57만 명 계획 인구 좀 많이 잡았죠. 2단계 62만 명, 3단계 64만 명, 4단계 65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인구는 실제 인구보다는 항상 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4단계 계획 인구를 우리가 65만 명까지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는 계속 느는 거거든요.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간 활동 인구, 낮에 여기 와서 직장 때문에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좀 포함시키면 그런 사람들이 한 6, 7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인구는 72만 8천 명으로 2040년도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실제 우리 아산시에 산업단지가 많고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 회사의 직원들 중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한 3, 40%는 아산에 살지 않고 천안에 살거나 평택에 살거나 아주 소수는 당진에 살거나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정주 여건이 좀 안 좋은 면이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최대한 늘리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2040 아산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연령별 인구 구성을 이렇게 또 분석한 표가 있습니다. 25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5세에서 8세까지 여기가 조금 적고 10세에서 여기 청소년들도 조금 많은데 2040년 가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까지 이렇게 숫자가 작고 고령 3, 4, 50대, 60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040년도에 60대가 제일 많을 걸로 이렇게 예상되죠. 이런 인구 구조를 가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그 도시계획할 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지역에서 그 이야기거든요. GRDP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GDP 많이 들어봤죠. 근데 개별 도시 작은 도시 단위로는 이제 GDP가 계산이 잘 안 돼서 GRDP라고 그 비슷한 걸로 이렇게 했을 때 아산시의 그 이제 GRDP는 뭐 높은 편입니다. GRDP가 전체 GRDP가 굉장히 많고 10억, 100억, 1000억, 10조인가. 아산시의 1인당 GRDP가 이제 6,400만 원 이렇게 이제 잡힙니다. 2040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제 GRDP가 1인당 GRDP가 우리가 아산이 이제 천안보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많습니다. 이 소득도 도시 계획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하는데 필요한 이제 중요한 그런 지표들을 다 정리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보여드리면 아산시 생활환경 지표라고 해서 계획 인구가 2040년도에 이제 65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2019년만 해도 계획 인구가 31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구당 인구가 2025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2.35명 정도, 2040년에는 2.1명. 지금 가구당 인원수가 한 가구를 구성하는 숫자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1인 가구도 많아지고요. 이제 이 가구수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면 이제 필요한 주택 수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산에 필요한 무슨 이제 그 가구 수를 25년도 기준으로 하면 26만 호, 2040년 가면 34만 호. 계획 인구에 따라서 잡은 거라서 이제 조금 많아 보일 수 있는데 25년도에 비해서 한 뭐 8만 가구 이제 더 8만 호 정도 더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지 집을 몇 채 지을지 그거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환경 지표인데요. 종합병원, 이제 종합병원이 충무병원 하나 있는데 2030년도쯤 가면 경찰병원 분원이 개원해서 이제 2개 될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병원들, 의원 이제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도시개발할 때 의료시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검토를 합니다. 또 교육, 문화, 환경 지표 라고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교육 문화시설 관련된 거 이렇게 보면 아산시는 학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학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아산만 이렇다 보니까 충남 도교육청에서 사실 아산시의 필요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좀 뒷북을 치고 있는 좀 늦게서야 따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천안, 아산, 당진 요 일부 말고 다른 시군은 다 인구가 줄거든요. 학생도 줍니다. 그러니 학교 사이즈를 줄이고 어떤 데는 폐교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미 지어져 있고 교사 건물이 다 있는데 물리적으로 학교 사이즈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학생 수만 주는 거지. 교사 투입 인력만 줄이지. 그러니까 이 충남 도교육청에서 좀 어떤 자세가 있냐면 아산시에는 학교가 지금 인구도 자꾸 늘고 학교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데도 있더라. 아산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좀 늦게 짓자.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최대한 늦게. 학교를 만들었다가 혹시 학생이 줄면 이거 어떻게 처분하냐. 그러니 너무 적극적으로 짓지 말자. 이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전 답답해 죽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
그 공무원의 마인드입니다. 그 필요할 때 짓고 필요 안 하면 그냥 그거를 팔거나 하면 되지. 그거를 그 나중에 폐교될 때 그 학생수 줄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걱정을 이제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서울시 같으면 바깥으로 못 나고 거기 다 있잖아요. 딱. 예. 그래서 서울시는 땅이 없으니까 그냥 낡은 건물 헐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데, 우리 아산은 안 그래요. 도시가 여기 아파트 단지 생겨서 있다가 이 아파트가 한 20년, 30년 지나서 낡으면 이게 재건축 안 합니다. 그냥 옆에다가 그냥 저기 다른 데다, 다른 넓은 땅에 그냥 싼 땅에 가서 그냥 아파트 새로 지어요. 그게 싸니까. 그럼 거기 학교 필요하죠. 그러면 기존에 저기 있던 초등학교는 어떡하죠? 지금 이런 문제가 몇 군데 생겼어요. 처음 아파트 단지 들어섰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초등학교 버글버글 했는데 20년쯤 지나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비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죠. 그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학교 사이즈 좀 작게 하지. 학교 사이즈 좀 작게 해서 여기저기 지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돼야 되는데, 이제 그 도교육청은 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뭐 중학교 같은 경우에 3개 학년인데 학생 수 한 500명 기준, 고등학교는 3개 학년에 학생 수 한 1000명 기준, 이렇게 짓습니다. 고등학교를 학생 수 줄여서 500명 기준으로 중학교처럼 조금 작게 지으면 안 되나요? 근데 도교육청은 마치 그게 안 된다는 듯이 1000명 단위로 학교를 짓더라고요. 1000명 단위로 학교 지으면 학생들 통학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좀 크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처럼 뭐 전철이나 버스가 이렇게 자주 있습니까? 아산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통학 버스를 또 투입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학생은 학생대로 불편하고 시는 통학 버스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 학교를 좀 500명짜리로 2개 지어서 저쪽에 지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가 입장에서는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도시 공간의 구조를 어떻게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최선의 어떤 모양이 나오게 할 거냐, 이거를 이제 고민합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요. 그래서 우리는 아산시는 이렇게 KTX 라인을 따라서 있는 저 평택 쪽으로 가고 KTX 역세권, 또 오송역, 세종,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 라인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도심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평택, 서쪽에 당진, 그리고 이제 우리 남서쪽에 있는 저 예산, 그리고 내포 신도시까지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 2040 아산 도시 기본계획에서 중심지 체계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게 있는데, 요거 도시가 이렇게 굉장히 넓잖아요. 이걸 모든 지역을 가로 세로 1km로 딱 잘라서 그런 이제 그런 칸이 수없이 나올 텐데 모든 데를 다 평등하게 똑같이 개발하는 거,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집중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2040 아산 도시기본계획에서 이제 잡은 중심지 체계가 뭐냐 하면 1도심, 3부도심, 2지역 중심 체계, 요럽니다. 1개 도심, 첫 한 개의 도심은 이제 온양, 원도심, 구도심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중심이에요. 행정 업무, 중추 기능 강화하고 도시 재생을 통한 지역 상생을 도모한다. 이제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도시 재생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시 재생이라는 말을 쓰기를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도시 재생이라는 말을 좀 쓰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이 도시 재생이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제일 대표적인 이미지는 낡은 집에 페인트 칠하는 거거든요. 낡은 집에 페인트 칠해서 사람들 구경 좀 오게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그 중에 아주 그런 도시 재생 사업 중에 그냥 아주 한 가지지만, 그거 말고 더 다른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페인트 칠해져 있어가지고 그림 보러 사람들이 구경하러는 좀 오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거를 써야 되고, 차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아주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다 헐고 새로 그냥 새롭게 싹 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서.
근데 우리 이제 온양 구도심 여기는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원도심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외곽으로 싹 돌아가면서 아파트가 쫙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쪽에 원래 있던 여기 원도심 쪽은 뭔가 손을 못 대고 그냥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에서 뭐 하겠다 이런 것들을 손대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도시 재생이라도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온양어촌역 남쪽 편에 있는 저쪽에도 보면 지금 뭐 이제 낮은 주택들이 많잖아요. 주택 3, 4층 되는 주택들 많은데 저기가 누구나 보는 사람들은 저기 재개발 하면 될 텐데 이러는데 집값이 서울처럼 비싸질 않아 가지고 재개발 사업성이 사실은 좀 안 나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저기 지었을 때 지금 탕정역 앞에 있는 아파트 가격 정도 나오면 아마 저기 재개발 사업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구도심 이쪽 모종동 쪽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아파트 값이 탕정역 앞에 그쪽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 정도로는 재건축, 재개발 이 채산성 맞추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최근에 건축비가 뭐 한 2배 가까이 올라가지고 더구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개의 부도심인데 아산 신도시 쪽하고 그 다음에 둔포 북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의 이제 어떤 생활 기반이 돼서 둔포 그리고 이제 신창하고 도고 신창도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고는 인구가 엄청 줄었지만 그 신창과 엮어서 신창이 좀 중심이 돼서 한 개의 서부권의 부도심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지역 중심 여기는 약간 농촌 생활 어떤 이제 거점 같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송악은 이제 그런 성격이 아주 크고 인주도 지금 현재로만 봐서는 거기 뭐 논밭이 워낙 넓고 현대자동차하고 1공단이 있긴 한데 주거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역 중심 작은 걸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제 1도심, 3부도심, 2개 지역 중심 체계로 설정하는 걸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그림으로 좀 보자면 이제 온양 여기 원도심이 이렇게 제일 가운데 있고 동쪽 편에 아산 신도시 부도심이 있고 둔포 위쪽에 있고 그리고 신창 도고 서쪽에 부도심이 있고 지역 중심으로 송악과 인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2040 아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그 용역 회사가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만든 게 이제 이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변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그 작년 올해 지나면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뭐 이제 요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게 또 생겼어요. 충남도에서 이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하는데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충남 북부권에 10만 도시 만든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 하는데 이제 여기 그 10만 도시 충남 북부권이 어디냐 하면 여기예요. 그냥 둔포, 인주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둔포, 인주 쪽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의 큰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둔포 있죠. 이 KTX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점선으로 있는 게 KTX거든요. KTX 라인의 여기 오른쪽 편, 요 경계가 이제 아산시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KTX 라인 오른쪽 동쪽 편으로도 천안과 요 경계가 있는 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천안은 이 위쪽에 그 예전에 종축장으로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100만 평 되는 부지가 있는데 그 종축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 종축장이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로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엄청나죠? 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어요. 거기 가까운데 성완역이 있습니다. 이건 철도거든요. 경부선 철도예요. 여기 성완역이 있습니다. 성완역이 있는 이 인근에 요거는 KTX 라인인데 여기는 요 위쪽에는 천안에는 이제 100만 평 되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이제 천안 아산 경계로 해서 여기 아산에는 뭐가 있냐면 경제자유구역 69만 평 경제자유구역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인주에도 여기 서해선 철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점선으로 표시된 게 서해선 철도거든요. 서해선 철도가 있는 이쪽 서해선 철도가 있는 요쪽 옆편에 동쪽 편에 바로 붙어가지고 거기에 130만 평인가 120만 평인가 130만 평 정도의 경제 자유구역이 여기 이제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인주역 바로 옆에 K-스페이스라고 이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이 있어요. K-스페이스.
그 신도시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신도시를 여기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040 아산 도시 기본계획 만들 때는 인주가 그냥 지역 중심이었는데 아마 내년 내후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인주가 그냥 지역 중심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부도심으로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산 도시 기본 계획에는 이제 도시 발전 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더 밝을 겁니다. 어디가 발전하는 축이냐? 그럴 때 주 발전 축이 이제 3개 주 발전 축 그리고 1개의 외부 순환 발전 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제 원도심에 여기 안에서만 딱 사는 분들은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절실히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평택에서부터 공주로 가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KTX 라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KTX 라인을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큰 주 발전 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작년 말인가 이제 개통이 됐죠. 이 천안 가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돼서 지금은 아산 현충사 IC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다닐 수 있습니다. 염치에서 인주 구간 이렇게 공사 중이고 지금 인주에서부터 당진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는 그 구간만 타당성 평가를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타당성 조사가 다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 통과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럼 몇 년쯤 지나면 이 천안 가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연결돼서 당진 쪽으로 쭉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고속도로가 새로 하나 뚫리고 염치에도 IC가 한 개 생기고 아산 현충사 IC 있고 여기 인주에도 삽교 넘어가기 전에 인주 IC가 하나 뚫릴 거거든요. 그래서 IC가 3개가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속도로가 발전에 있어서 또 큰 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서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그 안쪽으로 지금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로부터 더 안쪽으로 지나가는 거죠. 우리 이제 아산시를 지나가죠. 이 신창으로 와서 해서 인주로 해서 평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IC가 여기 삽교 아산호 넘어가기 전에 인주와 영인의 경계인데 영인의 거기 공세리 성당 근처에요. 그쯤에 영인 IC가 여기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한 2, 3년쯤 후에는 여기 신창의 가내리에 IC가 하나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 서부 내륙 고속도로 IC가 신창에 하나, 그리고 영인, 인주, 경계 여기에 하나 이렇게 2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IC가 전부 2개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IC가 5개가 아산시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없던 데 고속도로 터졌으니 얼마나 큰 변화겠습니까? 그리고 철도가 없던 데 철도가 이제 생겼으니까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근데 서해선이 지금 현재는 위쪽에 저기 화성 위쪽에 거기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기 김포공항 쪽으로 곧바로 못 가고 그리고 다니는 횟수도 하루에 왕복 4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너무 이제 이렇게 여기 이용자도 없고 이렇게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철도가 없던 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철도가 없던 데에 생겼고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더 이제 획기적인 거는 지금 이 서해선이 화성으로 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김포공항 쪽으로 곧바로 가는 거는 지금 안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서해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쪽 KTX 라인이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KTX XRT 라인이 평택의 지제역쯤 가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하나는 수소 쪽으로 가고 SRT 라인이 하나는 KTX 라인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서울역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서울역으로 이렇게 가는 KTX 라인이 평택에 거기 지제역쯤 지나면 화성 향남 있는 데가 가면 이 서해선하고 이렇게 길이가 한 7km 이내로 이제 붙는 데가 나와요. 지금 충남도에서 굉장히 힘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렇게 서해선하고 KTX 라인이 근접했을 때 서해선에서 KTX 라인으로 요 7km 구간을 이어가지고 김포공항 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KTX 라인으로 서울역으로 가는 거 그거 타당성 평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 평가 통과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국토부에서 되게 긍정적이어서 그 사업비가 한 7천억쯤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되면 이 인주 쪽 서해선 쪽으로 서울 가는 거 인주에서 서울까지 30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까는 그냥 지역 중심인데 이쪽은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거기 맞춰서 이제 도시계획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외곽 순환하는 이런 외부 순환 발전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시가 지금 넓어요. 인주가 저쪽 뚝 떨어져 있고 둔포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순환선을 통해서 연결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이렇게 뭔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교통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도시는 교통만 가지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지 않는 또 땅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디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걸로 하느냐. 그거 모르고 이제 땅 샀다가 물리면 이제 큰일 나죠. 네. 그 아산시에는 2개의 수변 보존축과 2개의 산림 보존축이 있습니다. 수변 보존축, 수변 이건 물입니다. 물, 강과 저수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곡교천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보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산림은 일반 민간 기업들은 뭐 산 가지고 뭐 하는 거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크게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정부의 입장, 지자체 입장에서는 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을 보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산림을 실제로 나무를 뭐 이렇게 깎아서 개발하느라고 나무를 다 베어내고 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제선충이 한번 번지면 그 산림이 그냥 황폐화되거든요. 소나무가 다 황폐화되는데, 제선충 뭐 벌레가 발견됐다 이러면 그냥 그 주변 얼마 딱 해서 소나무를 전부 다 베어내고 태우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 제선충이 계속 이제 여기도 이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적절하게 산림을 이제 보존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해서 합니다.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아산만 수변축 해가지고 아산호, 아산만, 삽교호, 여기 이 주변 요 일대의 그 수변을 관리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합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되는 이제 기관은요, 또 금강위협환경청이라고 해서 환경 문제를 정말 시시콜콜이 따지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개발 사업 할 때마다 금강위협환경청의 그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걸리면 도시개발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 하천이라든지 산림을 어떻게, 녹지를 어떻게 보존할지를 딱 지키거든요. 이제 아산시에는 큰 축이 북부 산림축이라고 해서 여기 영인산으로 해서 쭉 지나가는 이런 산이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덕산, 도고산 이렇게 연결된 송악 쪽에 요 큰 이 산림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이 많습니다. 산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박시장님 때 그 산에 이렇게 트레킹할 수 있는 길을 쭉 연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행을 쭉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거, 연결 작업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온 도시 공간 구상도, 그 큰 골격이 이 그림입니다. 아산시의 도시 공간 구상도, 아까 말씀드린 1개의 도심, 3개의 부도심, 2개의 지역 중심, 이게 지역별로 거주지가 이제 밀집하게 되는 그런 장소죠. 이렇게 있고, 거기에 발전축이 이렇게 KTX 라인이 지나가는 발전축과 고속도로 2개가 지나가는 그 발전축 여기가 있고, 거기에 수변축 2개하고 산림축 2개. 이런 것들이 딱 이제 폭에서 놓고 딱 보면, 자, 여기에 어디를 이제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큰 방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40 아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4개 생활권으로 나눴습니다. 중앙생활권, 이렇게 이제 원도심 쪽을 위주로 해서 온양동, 염치읍, 신창면 이렇게 나눴고요. 동부생활권, 북부생활권, 서남생활권 이렇게 나눠서요. 2040 년에 인구 목표를 계획 인구를 이렇게, 동부생활권은 뭐 29만 명, 중앙생활권은 24만 명, 북부생활권은 10만 명, 서남생활권은 2만 명 이렇게 했습니다. 북부생활권 여기는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거고, 동부생활권은 이제 2배 좀 더 늘어나는데, 탕정이 신도시 또 29년도 입주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 상에서 보면 여기 원도심 쪽 인구보다 배방 탕정 쪽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동부 쪽에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40 이 아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뭘 세워놨는데 이대로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실행되지는 않더라도
그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 이후에 하는 모든 작은 이제 어떤 이제 사업들이 다 여기에 딱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2040 아산 도시기본계획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의 그 변화된 부분, 그거 일부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는 이제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 아산 도시기본계획이 큰 그림은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아산시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보통 사람들은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아산시 큰 그림은 좋아. 근데 어디가 어떻게 저기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도시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고 활발합니다. 네, 얼마 전에 시의 도시개발국장님이 시정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네, 아산시 70만 명 거주하는 스마트 대도시로 발전할 거다. 이런 이제 비전을 딱 말씀하셨어요. 계획 인구가 65만 명이었고 거기 와서 이제 생활하는 인구가 또 한 6, 7만 명 되니까 70만 명 이렇게 되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2040년도요. 네. 그렇게 쭉 시정 브리핑 하는 중에 아산시의 도시개발 사업이 21개 진행되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21개.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 보통 숫자 아닙니다. 전국의 광역시 포함해가지고요. 시군, 전국의 모든 시군 다 합쳐가지고 아산시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1위 아니면 2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작년인가 이렇게 이제 조사해 봤을 때는 용인이 1등이었고 아산시가 2등이었는데 작년인가 올해는 보니까 아산이 1등하고 창원이 2등인가 뭐 그렇게 용인, 창원은 인구가 100만 명 넘기도 하고 100만 명 그런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아산시는 인구가 지금 40만 명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면적은 전국 1위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파트 많이 짓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시가 시행하는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지구가 4개 있습니다. 이 4개 지구에 18,216세대, 18,216세대가 계획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H에서 하는 이제 이건 크죠. 아주 큽니다. 저 이제 탕정에서 지금 108만 평, 100만 평 넘는 103만 평인가? LH에서 탕정에서 지금 100만 평이 넘는 넓은 땅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예정 그 호수가 22,151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그런 도시개발 사업이 여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하면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들이 와서 지역을 딱 보고 거기 사람들 주민 토지주들 동의 얻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데가 16개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된 이제 세대 수가 51,284세대. 이거 다 합치면 총 21개 지구에 9만 세대가 넘습니다. 아까 한 세대의 그 가구당 인원이 2.3명, 2.2명 이랬잖아요. 그러니 이제 9만 세대 이렇게 되면 거기 뭐 한 20만 명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 분양될까? 우리 이제 걱정되잖아요. 분양될까? 2040년도에 목표 인구 65만 잡아놨는데 지금 40만에서 65만 되려면 25만 명이나 늘어야 되는데 거기 실제로 그만큼 안 될 텐데 65만이 아니라 60만 명쯤 돼서 20만 명쯤 되면 20만 명쯤 늘면 9만 세대 늘어나는 거는 뭐 수용 이제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2040년이 목표인데 이 아파트 짓는 거는 앞으로 뭐 지금 진행 중이니까 한 5년, 6년 뭐 길어야 아무리 늦어도 뭐 10년 이내는 다 할 텐데 그러면 이게 미분양 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죠. 사실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근데 이 민간 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돈이 안 될 것 같다, 분양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시기를 좀 늦추고 이런 조정을 하니까 그거 어디 하는지 그냥 한번 이렇게 쭉 하나 다 보려고 합니다. 지도로 위치를 한번 보는 게 또 재미있거든요. 첫 번째,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요 위치에 탕정 2신도시 100만 평짜리 개발이 여기 되고 있는데 그 옆입니다. 큰 길 건너편. 여기 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넓게 아산 탕정 2신도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도로. 요 도로가 이렇게 쭉 해서 불당동으로 그냥 여기 탁
딱 이어집니다. 이렇게. 여기 위치 되게 좋아요.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에서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 딱 합니다. 이게 지금 시작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지금은 도로가 없는데 이게 탕정 이 신도시 가는 요 도로랑 불당동의 이 도로랑 여기 연결해가지고 도로가 뚫리니까 여기서 거리가 이제 걸어서 여기 10분이면 불당동도 가고, 그리고 여기 여기 신도시가 여기 탕정 이 신도시가 여기 생기면 여기 그 상가 시설을 엄청 잘 지을 건데 여기 천이 있잖아요. 매곡천이 있습니다. 이 매곡천의 그 주변으로 상가를 쫙 배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상가로 이어지는 요 도로, 그리고 불당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 센트럴시티 아파트는 여기 들어서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되게 좋습니다. KTX 역사까지 걸어가기는 좀 멀어요. 근데 여기 전철역 걸어가서 타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기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25년도 내년도 말까지가 사실 목표여서 이제 입주가 내년도 말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준공 예정인데 여기가 좀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여기도 이제 내년 말까지 이제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탕정역 앞에요. 선문대학교 남쪽 편. 여기 넓은데 여기 보면 지금 아파트 저기 포스코 샵인지 그런 아파트 분양하고 뭐 하잖아요.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쪽입니다. 위치가 좋습니다. 탕정역에서 역세권이라 하기에는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역세권이라 그러면 그래도 한 500-600m 이내여서 한 7-8분 이내 걸어가야지 역세권인데 그것보다는 약간 먼 듯해요. 그래도 이제 역에 걸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산 신인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는 저쪽 그 용화동에서 모나밸리 가는 쪽으로 쭉 나가는 길, 여기가 신정호거든요. 모나밸리 나가는 그 길에 그 길 조금 나가기 직전에 그 직전에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800세대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는 땅을 일단 다 산 다음에 보상 다 주고 나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충남 북부권 3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서 방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요 신정호거든요. 신정호고 여기 이제 장흥선 철도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요 사거리에서 하이웨이 무슨 슈퍼랑 다이소 있는 건물이 있는 거기 사거리에서부터 이렇게 갈 때 요 장흥선 철도가 이렇게 있고 신창 가는 길이죠. 여기에 신정호 호수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내려가서 이렇게 천이 하나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이 천이 흘러가는 이 천 경계로 이 안쪽 전부 다를 개발합니다. 여기 6,660세대, 굉장히 많은 세대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개발되면 완전 여기 이쪽 동네 이제 온양 원도심 서쪽 편이 사실은 좀 부실했었는데 많이 바뀌겠죠. 이렇게 되고 신정호가 여기 바로 가까운데 이제 주거 밀집 지역이 없어가지고 밤에 사람들이 여기 걸어오기 좀 어렵거든요. 다른 데서. 그래서 밤에 가면 이제 썰렁했는데 여기가 쫙 들어서면 그냥 6,000세대 사람들이 자기 앞마당처럼 신정호 이용할 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훨씬 저기가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거 이제 사업 추진한다는 그런 공고는 이제 이미 났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할 겁니다. 땅을 일단 다 사서 보상 다 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개발할 겁니다. 이제 요 지구에 아산에는 지금 이제 사용이 중단됐는데 수영장이 있어요. 방축 수영장이라고 큰 수영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 쓰고 있는데 요 6,000세대짜리 개발하면서 그 방축 수영장도 같이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배방인데요. 배방 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KTX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탕정역이 있고 탕정역 21번 국도가 있고 그 더 밑쪽입니다. 여기도 이제 6,000세대 정도 이렇게 25년도 시작해서 2030년까지 조금 멀리 이렇게 두고 있고요. 여기는 배방인데요. 배방 북수리에 아산 배방 창터지구 도시개발 사업 584세대, 규모는 약간 작지만 지역주택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삼성전자 온양 캠퍼스 있는 그 오른쪽 편이 되겠습니다. 배방 1차 자이 아파트 입구한 그 사이에 북수초등학교 앞쪽에 여기. 그다음에 또 배방에 이제 배방의 그 주거지, 아까 좀 전에 본 거는 그 남쪽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위쪽입니다. 배방의 요 위쪽에 이제 여기 장흥선 철도하고 요 사이에 이 넓은 땅이 있어요. 이렇게 논밭 있는 이 넓은 땅이 있습니다. 이쪽
이쪽을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4,766세대. 이제 꽤 많죠. 네. 여기 한 번에 이렇게 다 개발을 싹 해버려야지 여기에 그 빠지는 데 없이 잘 개발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이쪽은 빼자 여기만 먼저 하자 뭐 그런 사람들 좀 또 의견이 또 나눠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진척이 좀 이제 조금 순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쭉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천안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왼쪽 편에 빈 땅이 많은데 논이잖아요, 다. 그런데 이걸 이제 다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산 배방 구령지구. 그러니까 이 배방역이 여기 있고 전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좀 전에 본 데는 여기거든요, 이쪽. 그런데 여기서 배방역 이쪽 편, 진짜 여기 넓은 땅이 있는데 이거 보면 경지가 정말 잘 딱 정리돼 있잖아요. 절대농지잖아요, 절대농지. 이게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싶은데 사람들은, 땅 주인들은 어떻게든 바꿔가지고 아파트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도 보면 이 왼쪽 편은 정말 사각으로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늦게. 그리고 지금 요쪽 편은 요쪽 편이 지금 요 배방 구령지구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철길 이쪽 건너편. 철길 건너편 하라 그러면 이제 개발하기 좋은 데만 딱 빼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철길 밑에까지 같이 넣어서 개발해라 이러면서 여기 개발되면 이제 장안선 철도로 천안 갈 때 왼쪽 편을 봐도 이제 아파트만 들어서겠죠. 여기 아파트 들어서면 이제 저기 탕정이랑 붙게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여기 아파트 다 들어설 겁니다. 그 다음에 아산 남성지구, 여기는 신창 쪽인데요. 신창에도 지금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갔더니 아파트 값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신아산 모아 엘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아파트가 너무 잘 지었어요. 그리고 값도 비싸요. 옛날에 여기 신창에 무슨 아파트지? 오래된 아파트 생각하고 더 갔다가 많이 변했다. 그런데 여기 신창에 이쪽 주변에 아파트가 더 들어섭니다. 여러 개가 더 들어서요. 여기도 이제 1,600세대 정도 들어서고, 그 다음에 여기 용화동, 용화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 아산시립 중앙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위쪽으로 산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용화 주공 3단지 있고, 그 앞에 모아 미래도 아파트 있고, 이렇게 우민 늘사랑 아파트라고 공사하다가 중단돼서 계속 한 10년도 넘게 그냥 있는 아파트 있는데 그 부근입니다. 여기로 쭉 가면 아까 저쪽 모나밸리 가는 쪽으로 쭉 가는 길이죠. 근데 여기 모아 미래도 길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쪽에는 자이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여기 자이 아파트 짓고 있죠. 용화체육공원 개발하고 자이 아파트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여기는 산 같은 게 있고 여기 공동 묘지가 많아요. 그 묘가 한 1,000개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 있는 그 묘를 정리하는 게 엄청 이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시개발 사업자가 들어오면 묘지 정리 다 해라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개발하게 해주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런 조건으로 사업자한테 그걸 하도록 적극 권장해가지고 묘지 다 정리하면서 요 일대를 이렇게 쫙 해서 여기 조금 지대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 남향이거든요. 남향이 아래 그래서 여기 하도록 1242세대 이런 데는 하여튼 묘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여튼 여기는 딱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양지 바르거든요. 여기도 됐지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이 앞쪽으로 여러 사업자들이 여기저기 하겠다라고 막 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모종 2지구 도시개발 사업자 이쪽으로는 우리 서쪽 편이죠. 모종동 넓은 뜰 있는 그쪽 편입니다. 한성 필하우스 아파트 있는 이쪽 옆에 요 일대에 1,400 여기는 그냥 이쪽은 다 개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역을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저 곡교천까지 끝까지 다 개발하게 됩니다. 모종 2지구 도시개발 사업 여기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배방 휴대지구 배방으로 또 이제 갔는데 아까 세규리는 이쪽 왼쪽 편이었는데 KTX 라인의 오른쪽 편, 이쪽 편에 휴대리에 4,626세대 여기도 진행되고 있고요. 배방 갈매지구 여기는 이제 여기 어디냐 하면 이게 제가 지도를 자를 때 좀 짧게 잘라가지고 배방의 자이 1차 아파트가 요 앞쪽에 있습니다. 그 밑에 호소대 가는 길에 여기 요 일대를 또 하려고 5,000세대 너무 크죠? 5,000세대. 그리고 다시 이제 모종들로 왔습니다. 충무초등학교 옆에 여기 1,317세대 또 모종 3지구 그리고 그 위쪽에 공곡 1지구 해가지고 여기 충무초등학교 여기 밑에 있었는데 아까 공곡 모종 3지구 여기거든요.
예, 여기 공곡 1지구. 국교천이 이렇게 이제 여기 위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공곡 2지구, 공곡 3지구에서 국교천 앞에 여기 전부 다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으로 다 되어 있던 거 거기 싹 다 21번 국도 이마트 있는 데서부터 이제 위로 쫙 다 들어서는 거죠. 들어와서 살 사람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사업자들이 돈이 안 되는데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추진하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사업들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거는 공식화돼서 추진 중인 거예요. 실제로 추진 중인 건데 여기 이렇게 추진되는 거 말고 여기 해야 되겠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데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둔포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 둔포의 구도심이 요 왼쪽 위쪽이거든요. 그리고 둔포에 그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둔포 테크노밸리 둔포 그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있는 그 옆에 아파트 이지도원 아파트가 잔뜩 들어서 있는데 이 아파트하고 구도심하고 사이에는 지금 그냥 논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딱 이렇게 해서 4,864세대 들어가는 그런 도시개발을 여기 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 이제 정책이었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둔포가 구도심하고 여기 비교적 최근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하고 여기가 완전히 연결돼서 이제 하나의 큰 그 부도심으로 이렇게 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모종 셋들지구입니다. 좀 전에 모종 1, 2, 3지구, 공곡 1, 2, 3지구에서 거기 위에 다 개발되잖아요. 지금 여기 아산 충무병원 있고 한데 여기 이쪽 일대가 모종 셋들지구인데 여기 모종 셋들지구 4,260세대 굉장히 넓죠. 요 21번 국도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그 모종 셋들지구가 요 도로의 위쪽에 있는데요.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요 21번 국도 아래쪽 그리고 장항선 철도의 풍기역이 여기쯤 생기는데 그 풍기역을 가운데 끼고 요렇게 21번 국도 위로는 21번 국도까지 그리고 밑으로는 요 밑에까지 해서 요렇게 잘라서 도시개발하는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2년도에 시장 선거하고 할 때 이제 논란이 됐었던 이제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중에 제일 큰 도시개발 사업 탕정에서 아산 탕정 2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357만 제곱미터 100만 평이 넘는 이제 땅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에 이렇게 22,151세대 예정으로 있고요. 29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4년이니까 6, 7, 5, 6, 7, 8, 9 5년 이제 걸립니다. 개발하는데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그 사업장들이 이렇게 한 20군데 이렇게 이제 아산시 곳곳에서 하고 있고 작년인가 올해 기준으로 하여튼 전국 도시들 중에 면적으로 최고였다, 1등이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한 20가지 도시개발 사업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어디 여기저기 있는 거 이렇게 몇 개나 아실 텐데 우리 아산시에 20개나 되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여기저기 어디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한 번에 들어보신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산시는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도시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할 때는 사실 발전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이제 여기가 아산시가 좋은 이제 투자처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많은데요. 이 많은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도 아산 탕정 2 도시개발 사업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108만 평에 달하는 엄청나게 넓은 면적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산 탕정 2 도시개발 사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산 탕정 2 도시개발 사업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산 신도시 건설하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10몇 년 전에 아산 신도시 개발을 크게 하다가 LH가 그거를 이렇게 엄청나게 축소해버리는 바람에 아산시가 발전하려고 했다가 그때 한번 주저앉았었거든요. 네. 그런 일이 다시 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LH는 민간 기업은 아니지만 LH는 그래도 회사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시작해서 추진하는데 뭐 이제 국제 경기가 뭐 뭔가 안 좋거나 국제 정세가 뭔가 변동이 생기거나 해서 이거 도저히 자기들이 못하겠다 해서 중단하거나 하면 이거 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그런 일이 하여튼 없으면 좋겠습니다. LH에서 이 아산 탕정이 도시개발 사업을 새로 예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거를 이제 다시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벌써 이제 그거 시작한 지가 뭐 한 4,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LH가 계획을 좀 세웠던 그 도시의 모습은 처음에는 사실은 좀 배드타운 같았어요. 배드타운. 이쪽 지역에 아파트만 잔뜩 짓고 상업시설은 천안의 불당동 가서 이용해야 되는 컨셉으로 배드타운 만들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호수를 늘려가지고 분양해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쪼개기 개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뭐 2만 세대도 넘게 들어오는데 이 신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아파트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상가만 또 많아도 되는 게 아니고 공원 면적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학교도 몇 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적당히 어느 정도 충분히 지어줘야지 여기 도시가 살기가 좋지. 그런 거 없이 아파트만 많이 있으면 분양하는 회사는 돈을 벌 테지만 상가보다도 아파트가 더 비싸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몇 년 전에 요 아산 탕정이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아이디어가 나오고 할 때는 하여튼 살기에 좀 덜 행복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 전임 시장인 이제 박경희 시장님이 여기 관심 가지고 하시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서 이제 도시의 모습을 좀 바꿨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보면 근린 생활 시설하고 상업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불당동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파트를 좀 줄이고 이런 거에 더 많이 조금 더 늘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도형 상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가를 잘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상가가 있는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천이거든요. 매곡천 이렇게 있는데 이 아래쪽에서부터 위에 이렇게까지 길게 남북으로 있는 여기를 이제 워터웨이로 만들자. 그래서 그 천이 지나가는 바로 옆에 그 보도를 쫙 둬서 사람들이 물과 바로 이어진 보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넓은 길이 쭉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상가들이 쭉 있도록 그런 컨셉으로 여기를 워터웨이로 만들자 라고 해서 이제 그게 LH한테 계속 요구를 해서 그 아이디어를 LH가 채택을 했고 또 하나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동선은 아닌데 이렇게 사선으로 쭉 되어 있는 이쪽 은봉에 가까운 이쪽입니다. 이쪽은 이제 커넬웨이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청라에 가면 이제 커넬웨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이 흘러가는 그거를 사람들이 바로 가까이에서 물과 친하게 지내고 그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길을 그 옆에 쭉 만들고 상업 지역들을 거기 쭉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상업 시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편의 시설을 많이 넣도록 했고 그리고 여기 학교가 여러 개 들어갑니다. 학교가 여러 개 들어가는데 한정된 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지 되니까 그래서 학교 강당과 이제 주민들의 그 체육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시설로 만들어서 건물은 하나인데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서 쓰는 공간도 있고 주민들이 쓰는 이제 체육시설 공간 이런 것도 있고 밑에 수영장도 놓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LH한테 요청해서 그런 식으로 건물들을 만들어서 시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거를 LH는 주차 면수를 최대한 적게, 법적 요건은 맞추지만 최대한 적게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돈이니까. 그런데 주차 면수가 적으면 불당동 사태가 나거든요. 불당동에 복잡할 때 한번 들어가면 주차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막고 주차가 불당동보다는 주차를 훨씬 편하게 되도록 해서 불당동 가는 수요를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게 신도시 목표거든요. 그거 위해서 엄청 우리 그 도시개발국 국장님이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산업단지 연계라고 했는데, 요 위쪽에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 유후기가 요 옆으로 가고 이러면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가 또 있어요. 이쪽에는 산업단지가 있고 그 일종의 그런 이제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요 도로 위쪽에는 지금 거의 논밭이거든요. 여기도 바뀔 겁니다. 여기도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 탕정이 도시개발 사업하는 아래쪽에 여기에 무슨 R&D 특구 같은 게 여기 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자리가 이제 탕정이 도시개발 사업 지구 요 인근에 가 쪽으로 해서 그냥 옛날 뭐 연기 나는 그런 공장이 아니고 이제 바라기는 이런 거죠. 판교형의 그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구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LH가 자기들의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꼼수를 벌였냐 하면, 이거 보면 땅 모양이 반듯하지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땅 경계 모양이. 이거 왜 이러냐 하면 그냥 빈 논밭이나 임야만 포함시키려고, 거기 사람이 사는 이제 자연 불악이라 이랬는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집이 있으면 보상을 따로 해줘야 되고 그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고 이러니까 마을이 좀 몇 세대 있거나 하면 그 땅을 반듯하게 하려면 거기 싹 넣으면 되는데 그 협상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집이 이렇게 있으면 경계를 요렇게 잘라가지고 집 다 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꼼수죠. 이렇게 하고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들 구역 안에만 딱 하고 펜스 치고 일반 자연불악하고 왕래도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그러니까 그 주변의 자연불악들하고 펜스 쳐서 못 다니게 절대로 하지 말고 대신에 그 기존의 마을들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다 갖추도록 우리가 시가 요구를 해서 그걸 다 갖추도록 했어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불악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신도시가 신도시 거기까지는 도로 딱 해놓고 자연불악이 오면 도로 딱 끊어놓고 못 가게 하고 이런 게 뭐 비일비재한데 그렇게 안 되도록 도로 공사 다 하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 신도시의 아파트 주민들이 걸어서 산책하다가 그냥 자연불악에 그냥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도록 그걸 다 했죠. 그래서 이 도시가 그 펜스 절대 못 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큰 도시면서도 그 옆에 자연 마을들이나 이런 개발 안 된 데하고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다. 탕정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따로 좀 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에 이런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듣다 보면 이제 이런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시장 선거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핫 이슈가 됐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 시장이 셀프 개발을 했다. 자기 부인 명의 땅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추진했다. 거기가 이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거든요. 이거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22년도에 그 시장 선거 당시에 이 보도자료에 나오고 했던 언론에 보도됐던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이거든요.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고, 여기가 21번 국도, 그리고 요 라인이 풍기역이 여기가 있는데 장항선 전철 철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풍기역이 여기 있고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여기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 오세연 그 후보 부인 명의 땅이 여기 끄트머리에 여기 딱 걸려 있습니다. 한 3,400평 되는 땅이 여기 있죠. 그러니 이렇게 시장이 자기 땅이 있는 데를 이렇게 넣어서 개발을 해도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이제 그랬는데 그때 뭐 선거전이 있을 때 오세훈 전 시장이 박경기 전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공표했다. 근데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박경기 전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경찰, 검찰에서는 이거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무혐의 처리를 했으니까 이거 자체는 뭐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건에 대해서 이제 시 차원에서는 이제 박경기 시장님도 이 사업 자체는 계속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하셨었고, 시 차원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이제 그런 입장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변수가 다른 데서 또 생겼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뭐가 변수냐면 풍기역, 여기 하나 있거든요. 이 풍기역을 만들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지구 안에 전철역이 한 개 들어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그런데 이 역을 몇 년 전에 이제 타당성 조사할 때 이 풍기역 역사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비용 편익 분석했을 때 BC 레이쇼가 1.03이 나왔습니다. 간신히 1을 넘은 거죠. 그런데 그때 사업비를 얼마로 그때 계산했느냐면 187억 원 든다고 계산했어요. 1.03 나왔으니까 187억 원 비용 들여서 아마 향후 뭐 얼마간에 나오는 그 효과 다 합치면 그게 한 뭐 190억이나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1.03 딱 나와서 1 넘으니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요즘은 지금 보니까 이 역사역 풍기역 만드는 사업비가 한 500억은 들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 탕정역도 간이역이어서 이제 시가 다 그 주변에서 다 부담을 했었나 했는데, 탕정역도 한 340억인가 들었거든요. 340억인가 역 만드는데 들고 매년 적자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 20억 가까이, 한 10억, 10몇 억, 20억 가까이를 매년 보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지어진 탕정역도 340억인가 이게 들었다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 건설비 같은 게 지금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억은 들겠다. 이거 이제 역사 조감도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을 그렇게 하면 500억쯤 든다. 이 돈을 누가 부담하냐? 원래 이제 187억을 어디서 부담하기로 했냐면, 여기 가운데 있고 여기서 이용할 테니까 여기서 다 부담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담하는 걸로 됐었는데, 187억 원 정도 부담하고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 시행자가 뭐 187억 정도는 기부 체납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데 500억이면 이게 얘기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추가로 한 300억 넘게 들잖아요.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추가로 300억 정도 더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을 거냐. 이제 위치상으로 사실 여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사실 약간 외져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사도 보니까 일단 사업이 좀 지연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사업 지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번으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특례시에 대한 것입니다. 특례시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에 아산시가 경상북도 구미시, 강원도 원주시와 함께 특례시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특례시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거는 아마 이제 보통 일반 시민들은 뭐 잘 모르실 겁니다. 들어볼 일이 잘 없는데, 아산시가 도시개발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특례시라는 이게 특례시의 어떤 자격, 이거 갖는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11월 13일자 기사인데요. 지난달에 아산시하고 원주시, 구미시 세 도시가 공동으로 건의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특별법을 개정을 좀 해달라고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요게 그 공동 건의문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공동 건의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해달라. 이렇게 있어요.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는 어떤 개정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요 밑에 기사의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와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가 13일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내용이 뭐냐?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제곱킬로미터에서 500제곱킬로미터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균형 발전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세 도시가 공동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왜 필요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산시로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례시라는 게 있습니다. 특례시는 뭔가 특별한 어떤 예외적인 뭔가를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자격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특례시라고 합니다. 특례시가 되면 일종의 이제 광역시 같은 그런 대도시의 지위를 모든 분야에서는 아니지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특례시 기준이 인구 100만 명 이상이라야 됩니다. 여기 용인 같은 데가 특례시거든요. 수원도 아마 그러지 않나 싶은데, 수도권 지역은 그런데 수도권 지역이 아니면은 이게 조금 완화됩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이면 특례시로 특례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천안시는 특례시입니다. 그래서 65만 명이니까 인구 50만 넘어서 특례시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좋은 게 있어요. 대도시처럼 여겨주기 때문에 상위 단계인 충남도의 간섭을 좀 덜 받습니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대도시로 간주해야 되는 특례시가 아니라서 우리는 뭐 할 때마다 충남도에 가서 우리가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승인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천안은 어떻게 하냐면 도에 안 가고 알아서 그냥 합니다. 그러니 특례시가 되면 훨씬 좋죠. 인구 50만이 기준이니까 아산시의 경우는 매년 지금 인구가 10,000명, 10,000몇천 명씩 느는데, 인구 기준으로 특례시가 되려면 한 10년 가까이, 7, 8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기준이 그거 하나가 아니라 인구 플러스 면적 기준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도시면은 대도시로 간주해줘서 특례시로 불러주겠다, 자격 주겠다 이건데, 문제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여러 개 있는데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 되는 도시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이 시군들이 대개 면적이 1,000제곱킬로 되는 데는 없고 500제곱킬로미터, 600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비슷하게 다 잘라놔가지고 1,000제곱킬로미터 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원주도 못 넘고 구미도 못 넘고. 그러니 이게 무슨 법이 이러냐? 해당되는 도시가 없는 그런 법을 왜 만들어 놓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되게 합리적인 주장인데 이 주장을 지금 이제 재작년부터인가 계속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바꿔줘 이거를. 그래서 이번에 공동 건의문 낸 겁니다. 또 그래서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개발이 왕성한 데들이 이게 욕구가 있는데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 되는 도시는 없다. 그래서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이건 낮춰줘야 된다. 그래야지 해당되는 도시들이 이제 있다. 구미, 아산, 원주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동 건의문 낸 거예요. 그 전에 뭐 여기저기 얘기해도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공동 건의문 이렇게 내고 기사화도 이렇게 하고, 이 특례시로 지정이 되고 안 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아산시는 도시개발 사업 규모 전국 1위, 2위 인데요. 전국 1, 2위니까 이 공무원 조직에도 도시개발 사업 담당하는 직원들 숫자가 엄청 많고 그 일을 늘상 하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해서 이거 잘합니다. 잘해요. 천안은 우리보다 도시개발 그 사업 면적이 몇 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적어요. 사람도 적어. 그리고 우리보다 경험도 많지 않아요. 근데 조직도 훨씬 작고 경험도 별로 없는 거기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라고 자기가 알아서 하고, 조직도 이 개발 조직도 많고 노하우도 엄청 많은 아산시는 뭐 하고 나서 도에다가 이거 해도 돼요? 허락받는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 처리 기간이 천안에 비해서 아산시가 수개월, 대략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더 길게 걸립니다. 더 길게. 이게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기가 전국의 지자체 중에 아산시가 직원 제일 많고 노하우도 제일 많고 이런데 천안은 일도 별로 없는데 그냥 인구 많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고, 아산은 이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고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례시가 아니라고 도에 한 번 더 물어보고 도에서 하라는 대로 뭘 해야 되는, 이 조금 이상한 구도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해결을 좀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특례시를 우리가 받으면 도시개발 사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저게. 이게 되면 진짜 뭐 그 처리 절차가 한 6개월 정도, 평균 한 6개월 정도 아마 이제 단축이 될 거니까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례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탕정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은 잘 되었는데 지금 공실률이 매우 높아서 큰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런지 그런 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지식산업센터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지식산업센터가 서울 수도권에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전국에 여기저기 좀 많이 생겼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는 일종의 그냥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제조업체가 많이 들어오기보다는 좀 이런 IT 업종이나 뭐 그런 쪽이 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빌딩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주로 우리가 이제 판교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들, 벤처 회사들, 금융보험업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혜택들을 또 줬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 되게 유행했는데 좀 요즘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탕정에 여기 곡교천이고 여기가 지중해 마을이거든요. 지중해 마을이고 요쪽이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 건너편에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2 그쪽 공사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2가 들어서니까 이쪽에 지식산업센터 여기 분양받고 하면은 좋을 거야 해서 사람들이 대거 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 2, 3, 4, 5, 6 번호 붙어 있는데 이쪽 지역에 지금 크게 6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이미 준공돼서 이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건설 중인 것도 있고 허가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위치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이 위치가 일단 전철에서는 되게 멀죠. 전철에서는 되게 멉니다. 그리고 아산은 이 도농 복합 도시고 되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원도심의 여기 중심지 또 이제 배방에 이런 데에 좀 주거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 아니고는 버스가 다니는 횟수가 하루에 뭐 몇 대밖에 안 다니고 이러죠. 여기는 버스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 그런 통로도 아닙니다. 경로도 아니에요. 그러니 일단 이거 딱 봤을 때 야 여기 차 없으면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잖아요. 서울 구로 이런 데는 달라요. 거기는 구로 디지털 단지 그냥 전철역 딱 나오면 그냥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차 안 가져가고 전철로 다 다니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못 다녀요. 차 없으면 못 가는 데입니다. 근데 전철도 없고 버스도 잘 안 다니는 이런 데에 아산에서는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차로 가야 되는데 교통 불편한데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저는 이 이제 지식산업센터 위치를 보고서 야 어떻게 여기다가 이걸 지을 생각을 했냐? 바로 이 생각이 딱 들던데 이 사업자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거죠. 이미 분양해서 돈 다 벌고 다 빠졌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임대를 하려고 보니까 들어오질 않네요.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공실률이 지금 엄청 높답니다. 10개 중에 뭐 7개는 비어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실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도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문제잖아요. 분양을 받았는데 임차가 안 돼. 그러면 자기 돈으로 다 그냥 돈 지불하고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빚내서 지식산업센터 잘 나간다고 빚내서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이자 감당 못해서 어쩌면 싸게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사들이 요새 막 나옵니다. 삼성 들어온다면서요. 이렇게 분양 홍보 믿었다가 곡소리 난다. 이렇게 보면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이 총구석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뭘 보고 들어왔겠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2가 들어온다. 그게 호재로 작용해서 여기는 거의 다 완판됐어요. 그 홍보 믿고 산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뭐 돈이 뭐 그냥 1, 2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칸에. 뭐 수억씩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지금 큰일입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딱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대란, 정부는 투기를 권장한 셈이다. 사실 그런 성격도 좀 있어요. 잔뜩 지으면서 여기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을 때 대출 90%가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처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주택 살 때는 보통 50%, 60% 대출받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지식산업센터의 원래 목적이 저거라는 거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었고, 그래서 자본을 조금 갖고 있어도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까 이 공간을 얻어가지고 회사를 잘 키워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라, 이런 좋은 취지로 이제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를 했는데, 이거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어떤 취지로 분양받았냐면 회사 하는 명목으로 이거를 이제 하되 이거를 빚을 얻어 사놓으면 이 값이 뛰어가지고 내가 저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90%까지 풀로 대출 끌어다가 이거 얻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 정부가 나름대로 좋게 생각한 정책인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돌아가고 이렇게 대출을 많이 안고 하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대출이 90%면 담보 같은 제한이 없나요? 회사들의 그 운영과 창업과 이런 걸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했다는 거예요. 네. 아파트나 주택을 사는데 해당되는 그런 규제들 같은 게 없이 어떤 한편으로는 분명히 좋은데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앞에 1, 2, 3, 4, 5, 6번 번호 붙여놓은 것 중에 6번은 지금 제일 나중에 이제 추진된 거거든요. 허가일이 2023년도, 작년이잖아요. 앞에 5개는 2019년, 21년, 22년도 8월 이렇게 해서 예전에 3년도 더 전에 그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허가가 쭉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공을 4군데에서 했고, 준공된 게 이제 2군데, 유니콘하고 더 콜럼버스 2군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6번째, 갈산리 지식산업센터 이 허가, 이제 하는 그 시점에 이 요구 추진되는 걸 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 앞에서 보면, 첫 번째, 유니콘 101 같은 경우에도 주차 대수가, 계획 대비 법정 대수가 185%다. 더 콜럼버스는, 계획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에 비해서 220%다. 한 2배는 법정 대수보다 한 2배 더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배나 했으면은, 우리가 보통 아파트 생각하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세대당 최소한 한 대는 세우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보통 아파트가 1.5대 하거든요. 1.5대. 그러니 이제 그런 생각하고, 법정 대수가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법정 대수의 2배다 그러면 한 대 세워야 되는 거에 세대당 한 대는 기본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게 법정일 텐데, 그러면 2배, 200%면 세대 호실 하나당 2대는 세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숫자를 딱 보니까, 야, 이거 법정 대수가 유니콘 한번 보세요. 여기 288대인데, 계획이 532대, 185%였는데 532대. 더 콜럼버스는 220% 했는데, 220%, 법정 대수의 220%를 했다는데도 352대. 근데 호수가 417세대, 주차 면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집이 417세대가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한 칸 호실이 417호가 있는데 주차가 352면 밖에 없다면 그 호실을 하나당 한 대도 못 세우는 거잖아요. 법정 대수의 220%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법정이라고는 법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울처럼 건물 바로 옆에 구로역, 가산 디지털 단지 역, 전철역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주차를 호실마다 한 대도 못하게 주차를 계획을 잡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호실에 사장님 혼자 와서 일합니까? 그 호실이 하나 있으면 보통 직원들도 있고 하면 한 몇 사람 있잖아요. 한 서너 명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철도 없고 버스도 없는데 직원들이 다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없고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난린 거죠. 주차 못 합니다.
좋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1, 2, 3, 4, 5번 되는 것들 중에 보면 3번 더 콜럼버스 2는 다른 것보다 조금 높게 275%에서 632호실인데 669대를 댈 수 있게 했으니까 한 호당 한 대 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다른 데는 그것도 안 되죠. 요새 여기 지역의 아파트들은 주차 대수를 1.5대에 맞춥니다. 1.5대에 맞춰요. 그러니까 두 집에 세 대 있다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 그 정도 해야지 겨우 차가 다 들어가지.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도 1.2대에 맞춰 놓은 데들이 있어요. 거기는 3,000세대 아파트면은 밤 되면 1,000대는 길에 차가 나옵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거를 이 지식산업센터 할 때 허가를 내줄 때 그거 꼼꼼히 못 챙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제일 최근에 23년도 작년 말에 허가 나간 거는 그 전에가 너무 심각해서 285% 이렇게까지 일단 올렸어요. 근데 이거 법 바꿔야 됩니다. 법정 대수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 법정 대수의 3배를 했는데도 한 호당 한 대 겨우 세우고 조금 남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아산시 전역에 주차를 제대로 고민하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공공시설도 주차 문제가 옛날 구도심 여기 옛날에 지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새로 짓는데도 주차 면수를 너무 적게 짓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중앙도서관. 네. 지어진 지 몇 년 안 됐는데 중앙도서관은 지하 주차장도 없습니다. 처음에 지어질 때 그 넓은 큰 건물을 짓는데요. 중앙도서관 자체 주차 면수를 20몇 대 했어요. 20몇 대. 직원도 다 못 돼요. 네. 네. 공감이 되시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 주차 타워 지어주세요. 주차 타워 100대짜리, 200대짜리 짓는데 200억 들어갑니다. 200억. 자기 분양 수익 줄이고서 자기가 주차 공간 확보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돈 벌고 싹 빠져나가고 주차 공간 모자라니까 이 남은 사람들은 아우성 치면서 시에다가 옆에다가 주차 타워 만들어 주세요. 200대 세우는데 200억 밖에 안 해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가 허가 내줄 때 최대한 그거를 엄격하게 했어야죠. 그리고 법에 허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가지고 법정 대수 늘리도록 해줬어야죠. 바로 옆에 전철 다니는 데랑 다르게 이런 지방에는 더 이거 확보하게 해줬어야죠. 지금 이제 우리 아산시에는 이 지식산업센터 이거 문제가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충남 미래전략연구원 개원 기념사업 미래전략 포럼 제3차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번 제4차 포럼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